자, 이제 대표 관료제라는 주제를 하게 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죠. 대표 관료제. 자, 왜 출연했습니까? 그리고 대표 관료제하고 이제 대응되는 의미가 바로 실적 관료제죠.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정보관료제를 실적관료제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 이 실적관료제가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대표성 또는 이제 형평성 이런 이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대두 배경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관료제 개념을 좀 보시면, 자, 말 그대로 대표성, 리프리젠테이션, 대표성을 확보하는 정부관료제를 만들겠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표가 뭐에 대한 대표냐면, 자, 여기 정부가 이렇게 있어요. 정부가 사회 있죠, 사회. 국민. 이 사회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는 정부관료제를 만들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회에 보면 다양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집단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죠. 예를 들어 성별을 기준으로, 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뭐예요? 여성이죠. 또는 뭐 인종, 우리나라에 뭐 해당 사항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인종 국가죠. 그래서 이제 인종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더니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더라는 거야. 또는 뭐 종교, 출신 지역 등등등. 자, 그러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정부관료대의 모든 직위 가운데 50%는 누구로? 여성 출신 공무원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종을 기준으로 봤더니 전체 인구의 30%가 흑인이야. 그러면 정부관료제의 모든 직위 가운데 30%는 흑인 출신 공무원으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회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이제 대표성을 지니는 정부관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대표관료제예요. 자, 그래서 개념 보시면 369페이지에 2번에 대표관료제의 개념.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대표관료제란 뭐뭐뭐뭐 등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모든 직위와 계층에 비례적으로 충원 배치에다가 네모. 자, 대표관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1단계가 뭡니까? 충원 배치하는 거야. 비율에 맞춰서 충원 배치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 자, 비율에 맞춰서 충원 배치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30%가 흑인 출신 공무원들이 채워졌지? 그러면 이들은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면서 누구의 이익을 정책과 행정에다 대변하겠어요?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과 행정에다 대변한다고. 이렇게 하면 사회의 모든 이익들이 골고루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다시 충원 배치하여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에다가 네모. 그래서 이제 이 킹슬리라는 사람이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대표관료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줄쳐요. 사회 세력 전체의 축소판 같은 정보관료제라는 표현이 있죠? 줄. 사회 세력 전체의 축소판 같은 정부관료. 그러니까 정부관료제 자체가 이 사회를 축소해가지고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대표성을 지니게 되니까. 자, 3번에 중요합니다. 대표관료제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대표관료제는 레프리젠테이션, 대표성을 지니는데, 이 대표관료제에서 말하는 이 대표의 의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 대표, 다른 말로 배경적 대표, 다른 말로 피동적 대표라는 말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소극적의 대개념, 적극적, 배경적의 대개념, 실질적, 피동적의 대개념,
능동적. 응? 자, 그러면 먼저 1번 소극적, 배경적, 피동적 대표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구성하는 단계 있죠. 비율에 맞춰서 구성하는 단계. 요거를 소극적, 배경적, 피동적 대표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구성론적 대표라 그래.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하면 사회의 구성 비율하고 정부 관료제의 구성 비율이 일치하죠? 쉽게 말해서 정부 관료제하고 사회 출신 배경이 어때요? 일치하게 되는 거지. 요게 첫 번째 대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적극적, 실질적, 능동적 대표는 이런 뜻이야. 구성이 됐죠? 그럼 아까 했던 말인데, 그럼 30% 흑인 출신 공무원은 정책과 행정을 수행하면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요?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행동으로 대변하는 거지. 행동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요 두 번째 대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역할론적 대표라 그래요. 명칭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대표 관료제 2로는 자, 1번 대표가 1단계죠. 1번 대표를 만들면 2번 대표가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전제하는 이론이야.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십자가 표시 보시면 파란색 대표 관료제 2로는 인력 구성의 비례적 대표성인 소극적 대표성을 만들면 자,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대변하는 뭐로? 적극적 대표성으로 여기다 형광펜 연결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이론이야. 자, 그럼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거를 전제하는 이론인데 노란색 화살 표시 이게 어떻게 해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쉬운 예로 뉴욕에서 경찰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30%가 흑인이야. 그래서 경찰관 채용 30%를 흑인들에게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30% 흑인 출신 경찰관들이 경찰 행정을 수행하면서 누구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흑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어제까지 억압받는 존재였다가 이제 뭐예요? 완장 하나 찼죠? 오히려 흑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재사회화라 그래요. 리소셜리제이션, 재사회화. 왜냐? 사람은요, 변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수험생이었을 때,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 보시면 수험생 시절하고 이제 시험 합격한 다음에 공무원이 됐을 때 많이 변해요. 응? 수험생 때 얼마나 이게 척박한 또 우울한 시기야.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 되면 좀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 수험생이었을 때는 민간인이죠. 이제 공무원은 뭐예요? 이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에 맞는 행동 규범, 행동을 하려고 해요. 이런 걸 일종의 재사회화라 그러거든? 자, 이런 재사회화 현상이 생기면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37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표 하단에 대표관리제 한계라고 되어 있죠. 한계는 문제점이에요. 그 한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371. 한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한 한계야. 출처야. 방금 말씀드린 건데, 소극적 대표가, 대표관리제에서 말하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임용 후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나 행태가 바뀌어. 이걸 다른 말로 뭐? 재사회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재사회화 현상이 생기면 소극적 대표는 실현했지만 뭐가 실현되지를 못해? 적극적 대표가 실현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370페이지 왼쪽 페이지 가세요. 자, 대표관리주의 실천수단 상단에 자, 두 번째 줄에 공직임용 할당제 형광펜.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 잠깐만요. 실적관료제는 뭐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요? 시험 성적. 그럼 실적주의가 우리 앞서서 실적주의가 공직 취임의 기획은 등을 표방했죠. 그죠? 근데 실적주의가 말하는 기획은 등은 형식적인 거야, 실질적인 거야? 형식적 기획은 등이거든요. 다시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끊어요. 근데 여러분들 애당초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애일수록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또 애당초 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저소득층 흑인 가구일수록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럼 그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한다 하더라도 애당초 합격할 가능성이, 이거 실질적 기획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표관리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 성적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비율대로 할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관리제가 미국에서 인종할당제로 시작이 됐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인종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관리제가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면 95년인가? 이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의 문제는 없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남녀차별이 심했죠. 지금이야 뭐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 80년대만 하더라도요, 남존여비 사상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내미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은 막,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막 소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막 고등교육까지 시키죠? 근데 딸은 그냥, 아이, 네가 무슨 공부야, 공부는 그냥 소뚜껑 문장이나 해. 소를 키워, 소를 키워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딸이 막, 아빠 미워요, 엄마 미워요 해가 집 나가고,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딸이 막 성공하고, 아들은 실패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90년대 유행했던 아들과 딸, 이 드라마예요. 주말 드라마. 거기 이제 아들로 최수종, 딸, 김희애. 어떻게 기억해요? 자, 하이 웃자고 한 얘기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고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행정고시 합격자들 이렇게 쭉 봤더니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합격한 비율은 채 10%,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여성 임용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은 이제 30%까지는 시험 성적과는 상관없이 이제 할당을 한 거지, 채용을 한 거죠, 우선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러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세상이 또 바뀌죠. 누가 사회적 약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할당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남자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 있죠? 국공립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보면 거의가 누구예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또. 그래갖고 어떤 초등학교는 거기에 남자는 딱 2명이래. 교장 선생님하고 수희 아저씨.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너무 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제 인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너무 좀 여성적으로만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성이 또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도의 명칭을 바뀌었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 공공문법 밑에 나오죠. 양성평등채용목표죠.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30%에 미달이 되면 우선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2번 미국의 대표관료제. 여러분 미국에서 대표관료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건 영어로 기억하세요.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그래서 이제 뭐 적극적 조치 또는 우대 정책이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흑인, 유색인종, 이런 이제 인종들을 할당하는 이런 정책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언제냐 하면 카터 때인데, 카터.
지미 카터. 이건 뭐 상식인데 이때 이제 70년대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70년대 초반에. 근데 여러분 60년대 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행정학 역사에서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흑인 폭동을 배경으로 어떤 이론이 등장을 하죠? 신행정론. 신행정론이 외치는 이념은 뭐죠? 사회적 형평.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이 바로 어퍼머티브 액션이에요. 자, 3번.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는 명칭이, 자, 줄 치세요. 균형 인사 정책이라 그래요. 균형 인사 정책.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 균형 인사 정책에서는 자, 5개 분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취급됐던 첫 번째 누구? 여성. 두 번째 누구? 장애인. 세 번째 우리나라는 문과 중심이죠? 그래서 이공계 전공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서울인재 중심이죠? 지방인재. 그리고 마지막 저소득층. 이들을 이제 공직 임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국가법령정보라는 앱 설치하라 그랬죠? 했어요? 한번 띄워봐요. 국가법령정보 앱.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특히 이 인사행정론, 그리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공부할 때는 법조항을 좀 많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검색을 좀 하셔야 돼. 자, 국가법령정보 띄웠습니까? 띄운 다음에 거기다가 국가공무원법 쳐보세요. 검색란에다가 국가공무원법.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가공무원법 나오면 현행법령이라고 나오죠? 현행법령 메뉴에 있는 거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메뉴에 국가공무원법 있죠? 들어가서 자, 26조, 제가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본문 검색이라고 하단에 있죠? 거기서 26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26조로 갈 거야.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 번 치면 돼요. 26조로 갔어요? 자, 26조 찾았으면 지금 교재에 있는데 지금 일부러 여러분 검색하는 거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야. 자, 26조 찾았죠? 26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에. 임용의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읽어봐요. 공무원의 임용은 읽어봐요.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나. 나 다음에 끊으세요. 나 다음에 끊으면 뭐가 원칙이라는 거야? 공무원의 임용은 실적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죠. 나까지가. 따르나, 자, 먼저 누구 나옵니까? 장애인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나와요? 이공계 전공자. 세 번째 저소득층. 그리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요. 자, 거기에 적극적인 정책, 네모. 적극적인 정책이 바로 뭐야? 대표관료제. 이들을 우대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쓸 수가 있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대표관료제 근거조항인 거지. 실적주의가 대표관료제 근거조항이에요. 오케이? 자, 돌아옵시다. 그래서 370페이지 거기 까맣게 내용각주 1번 있죠? 거기 이제 국가공무원법 26조 조문을 그대로 이제 참고로 실어 놓은 거고, 자, 5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세요. 5개 분야.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대표관리제 순기능 표. 자, 오른쪽 페이지 대표관리주의 순기능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이 대표관리주는 기획운동을 형식적인 거에, 아니, 소극적인 거야, 적극적인 거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전에 사회적 형평할 때
사회적 형평은 수평적 형평이 있고 수직적 형평이 있죠. 근데 형평이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둔다? 수직적 형평. 그리고 수직적 형평이라는 게 뜻인 거예요. 못 먹고 못 사는 사회적 약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대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대표관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역평등이라고 그래요. 역평등. 그래서 역평등, 수직적 형평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역평등, 수직적 형평을 이 신문에서 쓰는 용어로는 사배자라 그러죠. 사배자, 줄여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실적주의를 하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공무원 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애당초 공직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지. 뭐 쉽게 말해서 강남 8학군 애들만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근데 대표관리제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 줄 치세요. 다양한 집단이 정부관료제에 참여함으로써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자 동그라미 5번도 중요해요. 대중통제를 정부관료제에 내재해야 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대표관료제를 하게 되면 출신 비율에 맞춰서 정부관료제를 구성을 하죠. 그죠? 그러면 정부관료제 내에서 흑인 출신 공무원 또 백인 출신 공무원이 정부관료제 내에서 서로 견제균형을 해요. 그럼 과거처럼 백인 중심적 정책 추진하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요. 과거처럼 백인 중심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정부관료제 내에서 흑인 출신 공무원들이 대항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다시 국민이 정부관료제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그냥 정부관료제 내에 실현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다시 대중통제를 정부관료제에 내재해야 한다. 이 얘기는 바로 밑에 줄 관료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정부관료제의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대표관료제의 한계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줄 치세요. 자, 대표관료제는 개인주의 논리예요? 집단주의 논리예요? 집단주의 논리지. 그래서 이제 집단 중심으로 형평성을 추구함으로써 줄 치시면 바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실적주의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즉 시험 성적이 미달되는 애들도 합격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저해하고 상대적으로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자, 대표관료제는 역평등을 실현하는 제도죠? 근데 역차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동안 이제 기득권자였던 남성, 백인, 이들이 이제 소외되는 이런 거 이제 다시 대표관료제는 역평등은 장점이고 역차별은 문제점이고. 대표관료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관료제 마치시고 373으로 갑시다. 자, 직업공무원제.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거는 언제 때부터 발달했다 그랬어요? 절대군주 시절부터 발달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떤 나라가 직업공무원제의 나라냐 하면 절대군주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 뭐 영국, 또 유럽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 그죠? 이렇게 이제 직업공무원제인데, 자, 다시. 직업공무원제. 지금 직업공무원제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에, 나이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요. 응? 그래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하고 또 시간 지나면서 차곡차곡 승진을 해가지고 정년,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 몇 세죠? 60세. 그럼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서 60세 정년까지 충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사람의 전생애를 어디다 바치는 거예요? 공직에 바치는 거지. 이렇게 한 사람의 전생애를 공직에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에서 뭘 느껴야 돼요?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지역공무원 제도야. 뜻은? 자, 그래서 일단 뜻. 자, 개념. 첫 번째 줄. 공직이 유능하고 젊은 인재에게 개방이 돼서 자, 공직에서 적극적인 능력 발전, 승진이 이루어져서 줄. 자, 공직이 한 사람의 전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직업이 되도록 운영되는 제도. 이거를 지역공무원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지역공무원제가 절대군주제 하에서 발달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 보면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지역공무원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관료들 왕한테 충성해. 그러면 평생 공무원에서 신분을 보장해 줄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로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한 번 관료는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영원한 관료였잖아요. 왜? 양반 관료라 그러잖아요. 계층 구분할 때 한국사에서. 양반이 동반, 서반. 관료층을 말하는 거지. 조선시대에 그 관료들한테 나가던 토지 있죠. 과전법이죠. 과전법은 현직자에게만 줘요? 퇴직자에게도 줘요? 몰라요? 퇴직자에게도 줘요. 한 번 공무원이면 죽을 때까지 준단 말이야. 단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전을 반납해야지. 자, 일종의 이런 거야. 이게 지역공무원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공무원 제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대적인 용어는 뭐냐 하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지역공무원제의 반대적인 용어는요, 비직업공무원 제도지.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럼 자, 지역공무원제의 전통이 없는 나라, 달리 표현하면 절대군주제의 전통이 없는 나라,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공무원제의 반대말은 미국식 인사제도라 그래. 이 둘이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직업공무원제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갖춰져야 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공무원을 분류하는 방식은요, 계급제라는 거에 근거하고, 두 번째,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식은 폐쇄형에 근거해요. 그리고 이제 계급제와 폐쇄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양성되는 공무원들은 행정 전반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제네럴리스트가 돼요. 그리고 평생도록 정년까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는 이거를 종신직 제도라 그래요. 이 4가지가 여기 이 4가지가 바로 뭐야? 지역공무원제 필수적 구성 요소예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지역공무원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실적주의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식 인사제도야. 지역공무원제 반대말은 실적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배운 거야. 자, 지역공무원제 반대말은 미국식 인사제도인데, 자, 미국식 인사제도는 다시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라는 거에 근거예요. 그 다음에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이라는 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폐쇄형과 개방형, 자, 미안합니다. 직위분류제와 개방형을 하다 보니까 미국식 인사제도에서 양성되는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래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 직업공무원제다 그러면 뭐를 필수적 구성 요소로 해요? 요 4가지. 자, 직업공무원제 반대말 미국식 인사제도다 그러면 뭐? 요 3가지. 서로 대립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좀 볼게. 요거를 볼 건데, 자, 지역공무원제에서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식은 폐쇄형이라고 돼 있죠? 반대로 미국식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식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방형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데, 여기 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가. 그럼 이 안에 이제 공직 자리가 있는데, 이제 충원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지역 공무원 이제 폐쇄형은 어떻게 공무원을 채용하냐 하면, 그럼 자, 공무원을 민간에서 새로 뽑는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신규 채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신규 채용 준비하는 거잖아. 다시, 공무원을 민간에서 새로 뽑는 걸 뭐라고? 자, 그러면 폐쇄형에서는 신규 채용은요, 계층제 최하계층에만 허용을 해요. 그럼 이제 중간자리, 이런 건 전부 다 중간직이죠. 이 중간직은 어떻게 채우냐 하면, 자, 신규 채용이 됐죠, 여기에?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해요? 승진시켜요. 또 이 중에서 승진시켜. 이렇게 해서 중간자리를 채우는 방식을 뭐라고? 폐쇄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폐쇄형의 반대말, 폐쇄형의 반대말 뭐예요? 개방형이죠. 그럼 개방형은 무슨 뜻이겠어요? 계층제의 모든 직위, 즉 중간직위에 대해서도 민간으로부터 뭐가 허용이 돼?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예요. 이게 개방형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이거 봐봐요. 여기 A라는 공무원이 있어. 여기에 지금. 그럼 이 A라는 공무원 입장에서 개방형 하는 게 좋아요? 폐쇄형 하는 게 좋아요? 폐쇄형 하는 게 좋지. 왜?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 개방형 구조가 되면 이 A라는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경쟁해야 돼요? 이 민간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많거든. 왜냐면 다시 개방형이라는 게 모든 직위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가 바로바로 채용되는 제도죠? 그러면 이 A라는 공무원이 여기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민간 전문가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에서 지면 이 A라는 공무원은 승진해 못해? 못해요. 그럼 A 더러운 거 타고 사표 쓰고 나온다고. 미국이 이래요. 그럼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업공무원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생애를 공직에 바칠 만큼 공직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껴야 되죠. 공직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보람과 만족이 승진하는 재미거든. 그래서 지역공무원제가 되기 위해서는 폐쇄형이 돼야 돼? 개방형이 돼야 돼요? 폐쇄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374페이지. 자, 지역공무원제 본질적 특징이라고 돼 있죠? 본질적 특징에다가 네모. 자, 이 중에서 3번 줄 계급제, 4번 폐쇄형, 5번 제너럴리스트, 6번 종신직.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지역공무원제가 발전되어 있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뭘 좀 언급하고 넘어갈 거냐면 개방형 폐쇄형을 좀 보고 갑시다. 오늘 할 게 좀 많은데 어디로 가시냐면 395페이지로 가세요. 정리하고 갈게요. 395. 잘 찾네. 자, 39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개방형, 폐쇄형 정리되어 있죠, 박스에. 자, 먼저 개방형이란 줄쳐요.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불문하고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내부는 기존 공무원이죠. 외부는 뭘 말하겠어요? 민간 전문가. 공직 내외로부터의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자, 개방형은 뭐와 결합돼? 직위분리제. 미국처럼 이 직위분리제 국가하고 결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폐쇄형. 공직의 신규 채용이 최하계층에만 인정이 되고, 자, 내부 승진으로 상위 계층까지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 폐쇄형은 뭐하고 결합돼요? 계급제. 자, 그 밑에 표에 간단하게 정리가 좀 돼 있는데 개방형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줄 치세요.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가 공직에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이거 줄.
외부 전문가가 바로바로 공직에 들어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개방형을 하게 되면 관료제라는 조직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죠? 이런 폐쇄형 하게 되면 맨날 그물에 그나물이잖아. 그래서 이제 관료제의 침체, 경직화를 방지하고 재직자, 현직 공무원도 승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기 개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폐쇄형 구조거든? 여러분, 공무원이 새벽에 영어학원 가는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없지. 하지만 만약 개방형으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실력 쌓아야 되잖아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이 높아지는데, 자, 문제는 동그라미 5번. 이런 개방형을 하게 되면 폐쇄형에 비해서 줄쳐요. 정실임용의 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방형을 하게 되면 인사권자가 자기하고 친한 애를 공직에 들여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죠. 반대로 폐쇄형으로 하게 되면 맨 밑으로 신규 채용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중간 자리로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자, 이번에는 표의 오른쪽 폐쇄형은, 그럼 폐쇄형은 누구한테 유리한 구조입니까? 현직 공무원. 재직자들에게 승진 기회가 많아져서 사기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사기가 높으니까 장기 근무해가지고 행정의 안정성이 높고, 동그라미 4번, 공직 이탈률이 낮죠? 그래서 지역공무원 장립에 기여한다는 얘기야. 자, 하지만 동그라미 7번, 이게 문제점이죠. 관료제의 침체, 무사안이 국민들의 요구에 둔감한 특권 집단화될 우려. 자, 돌아오시면 지역공무원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374페이지. 자, 가운데 네모 2번이 있는데, 자, 지역공무원제와 실적주의 관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 여기 다시 보세요. 지역공무원제 본질적인 요소는 뭐? 네 가지라 그랬죠? 반대되는 개념. 미국식 인사제도. 미국식 인사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는 세 가지. 다시. 지금 네모 2번의 제목이 뭐예요? 표제가. 제목이. 지역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야. 지금 지역공무원제 본질적인 요소는 이 네 가지라 그랬죠? 이 네 가지 안에 실적주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네 가지 안에 실적주의가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결론. 지역공무원제와 실적주의는 관계가 없어요. 결론은. 응? 자, 여러분 지금 요거를 잘 포인트를 잡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잘못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자꾸 생기냐면 머릿속에 지역공무원제하고 실적주의가 같은 개념인 줄 알아요. 그렇게 잡혀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지금 실적주의라는 개념이 있으면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실적주의의 반대는 기본적으로 뭐야? 역관정실이지. 그죠? 자, 그러면 실적주의냐 역관주의냐 정실주의냐, 이거는요 공무원을 채용하고 인사관리하는 기준과 관련된 문제예요. 기준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실적주의의 반대적인 표현은 역관정실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공무원제와 실적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관계가 없다 그랬죠, 아까? 자, 그러면 이 지역공무원제 본질적인 요소는 요 네 가지가 본질적인 요소예요. 이런 지역공무원제적인 틀 속에서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실주의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적주의를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여러분 영국은 보세요. 영국은 우리 이미 했었어요. 절대군주 시절부터 뭐가 발달했어요? 지역공무원제가 발달했죠. 그러면 영국의 절대군주 시절 하에 지역공무원제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정실주의였지. 은혜적 정실주의. 그죠? 그러다가 1800
1870년 추밀원령이 제정이 되면서 영국의 지옥공무원제에서 인사행정의 기준을 뭐로 바꿨어요? 실적주의로 바뀌었지. 이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실적주의와 지옥공무원제가 항상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지옥공무원제는 이게 본질적인 요소예요. 이런 지옥공무원제적인 틀 속에서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정실주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적주의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날 현대의 지옥공무원제에서는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이 실적주의예요? 정실주의예요? 실적주의인 거지. 합리적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의 지옥공무원제의 나라들에서도 뭐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반드시 같이 가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지. 다시 지옥공무원제가 반드시 실적주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의 지옥공무원제의 나라에서도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은 정실주의라기보다는 뭐가 합리적 기준이에요? 실적주의가 합리적 기준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의 지옥공무원제의 나라에서도 뭐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적주의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지옥공무원제 자체가 갖고 있는 요소는 아닌 거지. 현대의 지옥공무원제에서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지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옥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OX. 한 번 더. 지옥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X지. 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뭐의 본질이에요? 실적주의의 본질이죠. 뭘 타파하기 위해서? 역관정실 타파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거잖아요. 지옥공무원제 여기 어디 정치적 중립이 있어? 다시요. 만약 그 지문을 맞는 걸로 표현하면 이상한 사태가 생겨. 지옥공무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이 얘기를 맞는 걸로 보면 영국의 절대군주 시절 하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인 요소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왕이 공무원한테 어떤 일을 시켰어. 근데 그 공무원이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건데요. 바로 단두대 가죠. 그지? 하지만 이 표현은 맞나 틀리나 보세요. 오늘날 현대의 지옥공무원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이건 맞아 틀려? 다시, 오늘날 현대의 지옥공무원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지. 왜? 오늘날 현대의 지옥공무원제는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으로 정치주의보다는 뭐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의가 합리적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거지. 자, 정리합시다. 374페이지 하단에 첫 번째 줄, 그 문장 첫 번째 줄부터 줄 치세요. 오늘날 지옥공무원 제도, 제도, 여기 도는 조사야, 조사. 제도, 임사행정의 원칙으로 대체로에다 동그라미. 필연적으로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대체로란 말을 쓰는 거죠. 인사행정의 원칙으로 대체로 뭐에 입각하고 있어요?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로에 추가해놨잖아. 이거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전통적인 지옥공무원제가 현대적으로 수정된 결과지 지옥공무원제 자체가 실적주의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줄 끝부분 양자는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뭐다? 별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다시. 지옥공무원제는 요 네 가지가 본질적인 요소를 했죠? 이런 지옥공무원제적인 틀 속에서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정실주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적주의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뭐가 합리적 기준이야?
실적주의가 합리적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지역공무원제에서도 뭐를 채택하고 있어요?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지역공무원제 반대적인 표현은 미국식 인사제도잖아요. 그럼 이 미국식 인사제도는 요 앞에다가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실적주의에 기반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식 인사제도가 시작된 게 1883년 펜틀턴법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식 인사제도는 미국식 인사제도는 시작된 게 1883년 펜틀턴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식 인사제도는 출발할 때부터 뭐를 기초로 했어요? 실적주의를 기초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식 인사제도의 나라든 지역공무원제의 나라든 둘 다 뭐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적주의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지역공무원제는 현대적으로 수정된 결과고 미국식 인사제도는 출발할 때부터 실적주의를 기초로 한 거고. 그 얘기예요.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교육행정직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이 좀 있어. 이 지역공무원제하고 실적주의 관계 문제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공무원제 실적주의는 어떻다? 일단 별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의 차이 줄쳐두시고, 그래서 그 여러분 영국은 뭐가 먼저 발달한 나라예요? 지역공무원제가 먼저 발달한 나라고, 이제 1870년 추밀원령 이래로 실적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죠? 반대로 미국은 뭐가 먼저 발달했어요? 실적주의가 먼저 발달했고 아직도 이 지역공무원제적인 요소가 약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실적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인 정치적 중립 뭐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자를 좀 비교할 수 있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뭐 지역공무원제 장단점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단점에다 동그라미. 여러분,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뭐 조선시대처럼 행정이 안정돼 있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공직에 대한 어떤 뭐 응집력도 높이고 또 충성심도 확보하는, 안정성도 확보하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 지역공무원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현대사회가 급변하는 사회죠. 민주화되는 사회죠. 전문화되는 사회죠. 여기에 역행해요. 왜냐? 지역공무원제는 전문가를 양성해, 일반 행정가를 양성해. 현대사회 전문화에 역행해요. 또 폐쇄형에 근거하다 보니까 공직 바깥에 있는 전문가를 바로바로 들어오기가,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폐쇄형에 근거하다 폐쇄형 종신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60세 정년까지 신분 보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좀 멍청해져요. 변화하는 요구나 어떤 전문성을 습득하려고 하는 요청 자체가 둔감해지는 거지.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를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있죠. 철밥통은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지. 여러분들도 지금 철밥통 하나씩 차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이 행정개혁의 초점은요, 이 전통적인 지역공무원제를 좀 완화하자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단점을 좀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375 박스 안에 우리나라의 지역공무원제 봅시다. 이걸 일단 기억만 하세요. 첫 번째 줄 박스 안에 우리나라는 제도적이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인사행정은 줄쳐져 있죠. 뭐를 원칙으로 하는? 실적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공무원제예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좀 볼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지역공무원제하고 지역공무원제를 봤는데 여기서 다시 여기 잠깐 좀 언급을 하면 지역공무원제 필수적인 요소는 요 4가지예요. 특히 계급제를 특징으로 해요. 자, 그 다음 미국식 인사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는 요 3가지. 특히
직위분리제를 본질적인 요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 계급제어하고 직위분리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그럼 계급제와 직위분리제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오구 문제하고 미국식 인사제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 굉장히 자세하게 볼 거고, 이건 시험 문제 거의 뭐 한 문제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376페이지 중앙인사행정기관 볼게요.